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4번 자료에 나와 있죠. 최우선 변제금 계산 해가지고 이제 주택 소재지가 서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역시 제가 배당표는 표시를 안 해놨는데 칠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1번을 보시니까 배당 금액이 얼마더라? 그러니까 배당 금액이 1억 원이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당 금액이 1억이다 했을 경우에 일단 배당표를 작성해보자. 그럼 배당표를 작성하기 앞서가지고 보시니까 A라는 임차인이 전입하고 거주했었고 얼마 보증금 4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안 받아놨습니다. 근데 97년도 10월 달에 전입신고했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더라. 언제? 2001년 12월 1일 날 저당권 설정했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C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이때 확정일자 받아놔 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언제? 2003년 한 5월경에 가지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더라. 근데 이게 만약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역시 이건 이제 말소기준권리 찾는 거 기본이잖아요. 그죠? 요걸 잡아가지고, 아이고, A, 요게 먼저 전입신고 돼 있어. 근데 얘는 뭐다, 이게? 전입신고만 했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더라. 이렇게 나갑니다. 이러한 사람 같은 경우에 배당표 작성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경매 물건을 보심에 있어가지고 배당표를 작성한다 이랬을 경우는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권리가 뭐냐 보니까 아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8조 제1항에 의한 담보물권자 보니까 아이고 2002년 12월 1일 요걸 기점하니까 서울지역이면 보증금액이 얼마? 4천만 원 이하인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600이라서 최우선 변제금액이 주어진다는 거. 광역시는 3,500 이하 1,400 다음에 기타 지역은 3천만 원 이하 1,20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는데 이런 요 사안 같은 게 1순위에서 일단 최우선 면제권자가 누구냐 그걸 확인하자 이러다 보니까 저당권이 언제 2001년 12월 달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보증금 4천만 원 이하인지 얼마 1,600에 대한 최우선 면제금 즉 뭐다 이게 B 저당권자는 이 당시에 자기 담보 잡을 적에 방 한 칸당 얼마씩 공제했다 하더라도 1,600씩 공제해버립니다. 1,600씩 공제한다 하더라도 보니까 4천만 원 이하 누구지? 그러니까 A와 누굽니까? C도 보니까 이 사람 3천만 원 돼 있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4천만 원 이하이다 보니까 임차인 A와 C는 어떻게 각각 얼마? 1,600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번 타자 누구지? 그러니까 B 저당권자이가 B 저당권자는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은 아마 채권 금액이 5천만 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B 저당권자는 얼마? 5천만 원 배당받는다. 그리고 3순위 말씀드리기 전에 1순위 이거 뭐다 이거 항상 최우선 변제가 나오고 자 B 저당권자는 이게 우선 변제 1등이란 말이죠. 왜? A는 확정일자를 안 받아버렸어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B가 우선 변제 1등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C는 보니까 낙찰자한테 대항을 못해요.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전입신고해서 대항을 못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놨으니까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임차인 C는 뭐다?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변제 2등이 된다 하더라. 근데 배당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은 1,600 안에 3,200이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이니까 얼마입니까? 8,200이죠. 따라서 얼마를 배당을 받는지 계산을 다시 해봐야겠네요. 1억 대비해가지고 3,200에 5천이면은 8,200이면 아마 1,800인가요? 나머지 1,800이라서 배당을 받는데, 임차인의 C의 보증금액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3천만 원인데, 여기서 1,600을 받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1,800이 아니고, 얼마를? 1,400만 원을 배당받는다. 그럼 C 입장에서는 낙찰자한테 대항은 못해요. 대항은 못하는데 보증금 3천만 원 중에서 최우선 변제가 얼마? 6천만 원 받아가고 이 1,400 이게 뭐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하니까 1,400, 1,600 하니까 얼마? 합이 3천만 원 땡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자녀 배당 금액 400만 원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외부에서 강의하다 보면 항상 이 400만 원은 뭐다? A가 1,600만 원을 배당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 뭐다? 일단 배당 신청했다는 겁니다.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배당 신청했으면은 나머지 400만 원 누구? 사순위로 해가지고 A한테 400만 원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이 아니라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400만 원은 뭐다? A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채무자, 소유자한테 배당이 주어진다도. 왜 A한테 이게 안 주어지느냐? 그러니까 A 같은 경우 보증금액이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 뭐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 변제 1,600만 원 받거든요. 근데 확정일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도 없잖아요.
우선 변제권이 없는데 만약에 A한테 400만 원을 주어지게 된다면 우선 변제권을 가지지 않는 권리자한테 400을 준다. 이게 모순입니다. 그러면 A는 뭐다? 4천만 원에서 1,600만 원을 제하면 나머지 얼마입니까? 2,4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다? 일반 채권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일반 보통 채권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주택에 경매가 되었는데 A라는 사람이 보증금액이 얼마? 4천만 원이더라. 그 중에서 최우선 면제로 1,600만 원을 배당을 받았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나머지 배당을 쭉 다 해주고 나서도 보니까 나머지 잔여 금액이 4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단지 권리시행금의 배당 요구 신청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400만 원을 가지고 이 A한테 배당을 해주게 된다면 이렇게 보죠. 근데 이 A는 뭐다? 1,600 이외에 2,400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자일 따름인데 또 불구하고 A한테 400까지 주시게 된다면 만약 이 주택 소유자에 따른 외부의 일반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반 채권자들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일반 채권자라는 것은 채권자 공평주의, 채권자 평등주의입니다. 채권자 평등주의인데 왜 이걸 임차인 A한테 이걸 전부 다 주냐? 그럼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임차인 A한테 400만 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배당이 주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자녀 배당금액 400만 원을 대가지고 A, 소유자한테 배당이 되는 것을 저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소유자한테 400만 원 주냐 말이지? 소유자 얄밉다.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니까? 이 A는 자기가 전세 계약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이 계약서를 가지고 요 400만 원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채권이니까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는 배당기일 날 요 400에 대해서 소유자한테 배당을 안 해줘버려요. 배당 안 해주고 이 금액이 어떻게 된다더라 법원에서 공탁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가압류 신청하면은 이 400만 원은 법원에서 공탁을 시켜버리고, 그러면 이 임차인 A는 뭐다? 공탁된 이 400만 원을 본인이 회수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는 말 그대로 가짜 압류거든요. 권리관계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ING 진행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짜 압류인데 400만 원 이거 공탁을 해냈다. 근데 A 입장에서 이 400만 원 공탁된 것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상대로? 소유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돼. 소유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을 득한다면은 본인이 A가 진정 자기가 어떤 그 전세 보증 금액이 남아있다. 그러면 승소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럼 따라서 판결문을 받으면 이 판결문 받은 걸 가지고 공탁된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막 길게, 이거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은 임차인 A가 계약서 가지고 채권 가압류 신청하고 다음에 그러면 법원에서 공탁을 하고 이 공탁된 금액을 찾기 위해서는 A가 다시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은 승소 판결문 가지고 공탁된 금액을 찾아간다. 요건 과적 제가 말씀으로 한 2, 3분 안에 끝났지만 말이죠. 실제 여러분들의 A란 말이죠. 이랬을 경우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 엄청 번거로워. 또 나아가서 A 입장에서 봐서는 말소기준 권리보다는 먼저 다 보시니까 이 A는 뭡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먼저 전입신고 되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로 얼마 받았어? 1,600 받았어. 그러면 아이고 400만 원 받으려고 내가 뭐 채권 가압류하고 본안 소송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럼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 사람은 자녀 그러면 2,400원 누가 물어준다? 낙찰자가 인수해버리다. 간단하게 해결한단 말이지. 이거 우리는요 이런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는 있어.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C라는 이 임차인은 요 사건에 있어가지고 자기 보증금 3천만 원 전액 다 배당 받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3천만 원 전액을 다 못 받아가, 확정일자 안 받아가지고, 3천만 원 전액을 다 못 받아가는데 만약에 어이구 배당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여 금액이 있어요. 400만 원 정도가. 이랬을 경우에 C는 뭐다? 낙찰자한테 대항을 못 하잖아요. 그죠? 대항을 못 하는데 이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 이게 소유자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이때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수순을 밟아가지고 소유자한테 배당이 되는 것을 저지를 시키고 나중에 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이 자녀 배당 금액을 회수해가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예 2번을 보시니까 예 2번도 보시니까 역시 이게 얼마더라? 배당 금액이 1억 원이더라. 뭐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주택 소재지는 서울이다 해가지고요. 2001년
12월 달에 A가 저당권을 설정했고 얼마더라? 5천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2002년 3월 달에 B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죠? 얼마? 2천만 원. 그 다음에 2002년 5월 달에 C가 역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네요. 이 사람은 얼마? 3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배당표를 작성해보자. 그러면 이런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배당표 작성할 필요도 없어요. 왜? 5천, 2천, 3천 하면 1억이잖아요. 배당금액이 얼마다? 1억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매 정보지 딱 보시면 있어가지고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뭐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물건들이죠. 배당표를 전혀 작성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 있는데 그게 이걸 내가 과연 배당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데가 좀 문제가 있단 말이죠. 요거 경우는 뭐다? 5천, 2천, 3천이니까 합의 1억이니까 땡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이라는 게 배당표를 한번 작성해보자. 그러니까 1등 하니까 1순위 누구더라니까 항상 뭐다 이게?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우선 변제권, A 저당권이죠.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가 언제 설정 내지 성립되느냐. 요 A도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이것도 우선 변제, 요것도 우선 변제. 이거 보니까 2001년 12월 달이다. 그러면 2001년 9월 15일 이후니까 서울이니까 요거 우선 변제권 보증금 4천만 원 시절제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2002년 3월 달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증금 4천만 원 시절제 이 B라는 사람은 우선 변제권을 가진 거예요. C도 보니까 이것도 2002년 5월이네. 그럼 이것도 뭐다? 보증금 4천만 원 시절적에 뭐다? 어떻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 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얼마 시절적에 성립되었나? 그러니까 보증금 4천만 원 시절적에 성립됐다. 그럼 어떻게? 배당표를 작성해보자.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 4천만 원 이하 누구지? 그러니까 B하고 C가 2천, 3천이니까 4천 이하잖아요. 이 사람들 각 얼마? 1600 배당 받아가겠지요. 그 다음에 2순위를 해가지고 A 저당권이 얼마 받아간다? 이제 5천만 원짜리 딱 배당 받아갈 거 아닙니까? 왜? 순을 쭉 묶어가지고 요것이 뭐다? 최우선 변제. 요것은 뭐다? 우선 변제. 1등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3순위, 4순위에 해서 우선 변제 2등과 우선 변제 3등은 누구냐 하니까 이건 이제 확정일자 B가 C보다 빠르잖아요. 빠르니까 B 임차인, C 임차인 이런 식으로 수순을 밟습니다. 그럼 B 임차인은 보증금액이 2천만 원인데 여기서 1,600 받았으니까 어떻게? 너는 B 임차인 너는 얼마? 400을 우선 변제로 받고 C 임차인 너는 얼마? 3천만 원에서 1,600 받았으니까 얼마입니까? 1,400을 배당받고 땡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요 사건에 이번에 배당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자 이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배당 금액이 1억이다 그러니까 각 A, B, C 이해관계인들 전부 다 자기 채권을 다 회수해 가는데 만약에 배당 금액이 1억이 아니고 뭐 7천이다 뭐 6천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 중간에서 툭툭 잘라져 버리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예 3번을 보시니까 예 3번도 보면 이것도 보니까 배당 금액이 1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손 좀 꺾게요. 여기 보시니까 98년도 언제 10월 달에 A가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얼마? 5천만 원. 자, 그 다음에 99년도 7월 달에 B가 단지 전입신고만 했습니다. 확정일자 안 받았어요. 얼마? 3천만 원. 그 다음에 2000년도 조금 복잡해지죠, 그죠? 2000년도 2월 달에 C 역시 마찬가지 이 사람도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다. 전입신고만 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01년도 2월 달에 D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 사람 뭐다? 이게 채권액이 5천만 원. C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4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천, 3천, 5천, 5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 배당 금액이 1억이라면 이야 이거 보니까 일단 항상 배당권을 작성한다 했을 때는 우선 변제권이 언제 설정 내지 성립된 그걸 찾자 이겁니다. 우선 변제권이 언제 설정됐지? 그러니까 98년도에 A 저당권 설정됐잖아요. 또 보니까 이거 봐라 2001년도 2월 달에 또 B 저당권이 또 설정돼 버렸네. 야 98년도 이 시절은 보증금 얼마 시절이더라. 서울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시절이다. 서울 및 광역시는 3천입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보증금 2천만 원 이렇게 나와. 2천에 700인데 요 당시에는 뭐다? 서울은 3천에 얼마? 1200 나갑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2001년 2월 달이다 하게 되면 이게 이 당시에는 얼마입니까? 저도 좀 헷갈리네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2월 19일에서
95년 10월 18일, 95년 10월 19일에서 2001년 9월 14일, 2001년 9월 15일에서 그 이후 현재 이렇게 나오니까 2001년 2월 달이면은 제가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1년도 2월 달이더라 하게 되면은 이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증금 얼마? 3천만 원 이하 1200만 원 시절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왜냐? 95년 10월 19일 이후 2001년 9월 14일 나오니까 이건 전부 다 보증금 3천만 원 이하 1200 시절적의 우선 변제권이더라. 그렇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니까 이걸 좀 지웁니다. 지우고 당해 사건에 있어서 말소기준권이 뭐냐? 역시 이거란 말이죠. 자, 1등으로 해서 최우선 면제를 받자. 최우선 면제가 누구지? 그러니까 A 저당권과 D 저당권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 사람들 담보자본적에 방 한 칸당 얼마씩 공제했지? 1200씩 보증금 얼마짜리?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 다 나와 보니까 누구? B 임차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B 임차인 3천만 원이니까 야, 너 얼마 가져가? 너 1200 가져가라. 그 다음에 이 순위에서 손을 또 쭉 꺼요. 이게 뭐지 이게? 여기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자 입장에서는, 야, 이제 우리 우선 변제권자보다도 1200만 원 내서 먼저 배당 받아갈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이렇게 나옵니다. 없다 이거죠. 3천만 원 이하는 여기 B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A 저당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3순위로 누구다? A 저당권이 우선 변제 1등이잖아요. 당연히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임차인들 전부 다 이게, 자료에 보시니까 확정일자를 안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일자가 없다. 또 말씀드리네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요 사건에 있어 우선 변제 1등은 누구? A 저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받고 다음에 우선 변제 2등은 누구지? D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D 저당권자가 이 사람은 우선 변제 2등이 된다. 이 사람 얼마? 5천만 원 배당받고 그럼 5천에 6,200이잖아요. 6,200이 1억이 배당 금액인데 전체 6,200을 배당받아갔다면 이거 얼마입니까? 3,800만 원인가요? D 저당권자 3,800만 원 배당받고 사건 종결 이러다 보니 우와, C 임차인은 이런 임차인들도 간혹가다 있는 게 아니고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임차인들 뭐다 이게? 보증금 이런 땡전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야 되는 길바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요, 전입신고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면 그때는 요 확정일자를 요 사람 안 받고 C가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 순위가 이 D 저당권자가 아니고 3순위로 누가 C 임차인이 확정일자에 자기 3,800만 다 받아버려. 그러니까 확정일자 도장이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돈 몇 천만 원이냐 왔다리 갔다리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시면서 가지고 이제 이런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지급기준권리가 한계냐, 그러면 요 당신의 보증금액이 얼마인데 얼마에 대해서 뭐 최우선 변제가 주어지냐, 그러니까 배당 순위는 뭐다 이게 항상 이게 최우선 변제 말씀드리죠, 그죠?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1등, 우선 변제 2등 그리고 뭐다 또 확정일자가 없으면 뭐가 없다더라? 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경매정보지를 보심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더라? 이 배당표를 작성하자. 그러니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호판기 끼면 안 돼요. 대항력 없다 손치더라도 과연 저 사람이 얼마를 배당 받아갈 것인가 그걸 사전에 우리가 한번 인지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배당표를 작성해보자. 그럼 1순위 누구? 최우선 변제. 그다음 2순위 누구? 우선 변제. 우선 변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시간에 있어서 빠르니까 권리에 있어서 강해버리잖아요. 따라서 A는 자기 전체 채권에 5천만 원 다 받을 때까지 싹 자기는 우선 변제권 행사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다 받고 나서 B와 C는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 배당 절차 참여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우선 변제 2등 누구지? D 저당권. 이 우선 변제권은요,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문제는 뭐다 이렇듯이 최우선 변제권자가 과연 누구냐, 요거를 골라내는 거, 요걸 쏙가내는 거, 이게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경매정보지를 보시면 있어가지고는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하니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또 마지막으로 확정일자부 임차인입니다. 이런 우선 변제권이 보증금 얼마 시절적에 발생되었느냐, 그죠? 해가지고 주택 소재지가 예를 들어 서울이다 그럼 2천만 원 시절이냐, 3천이냐, 4천이냐, 기타 지역이다 하면 1,500이냐, 뭐 2천이냐, 또 뭐 3,500, 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날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2월 19일. 저도 간혹 가다가 이제, 하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만, 이제, 90년 2월 19일, 95년 10월 19일, 2001년 9월 15일. 요 세 가지 날짜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례는 예4번인데, 예4번 얘기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